이번 총선에서 당의 쇄신 정책으로 강남 3구 중 현역 의원이 8곳이나 교체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역을 지켜낸 유일호 국회의원. 그는 누구인가? 이번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천정배와 붙었다. 출구조사에서 천정배 1위, 유일호 2위여서 쫄았는데 4% 차이로 짜릿하게 이겼다. 대표 초반 늦었기 때문에 한판의 역전승이었다. 전 민한당 총재 유치송의 아들이다. 명함 뒤에 공약 이행률 96%, 220명 국회의원 중 최고라고 써있다. 국회의원 중에 최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펜실베니아 경제학 박사를 한 이코노미스트 유일호 국회의원. 요즘 막말하면 큰일 나는 세상인데 2009년에 유일호 의원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갖고도 장사해 먹을 사람, 전철현은 사기꾼 집단, 의로 매도하는 등 막말한 적이 있다. 수위가 약하니 넘어가자. 국회의원은 말조심해야 해요. 어쨌든 천정배 이기고 송파을 다시 차지한 유일호 국회의원. 승리의 여신에게 안긴 그를 만나보자. 네. 강남 3구 현역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공천받아 재선에 성공하신 송파을 유일호 의원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름하고 이번하고 딱 맞았어요. 유일하게 공천받으신 유일호 의원. 아버님이 예. 이름 예견하고 딱 지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대개는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도 네. 그 이름을 되게 이제 부탁을 해서 짓지 않습니까? 저는 네. 사실은 해공 신익희 선생이 이제 저희 선친이 그 비서를 하셔가지고 네.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네. 이제 뭐 1호로 해라. 돌자가 뭐냐 해서 호경호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1호로 해라. 걔 하나지 뭐 이러셨대요. 걔 하나지. 어찌 보면 상당히 그 뭐랄까 좀 성의 없이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번에 딱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일하게 뭐 한자가 틀리니까. 근데 한일자는 맞습니다. 한일자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한국말로 그냥 예. 우스개로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저도 뭐 옛날에도 많이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유일한 유일호 뭐 이런 식으로. 프롤로그 보시면서 좀 기분 나쁜 부분이 하나 있다면서.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고요. 사실 그 말은 글쎄요. 그렇게 들으면 막말로 들리실 텐데 저는 그거 분명히 공식으로 취소한 발언입니다. 취소한 발언이고. 뭐죠? 그게 전철현에 대해서. 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철현은 사기꾼 집단 뭐 이런 말인데. 사기꾼 집단. 근데 그건 취소했죠. 공식적으로 취소한 말이고요. 아니 했다가 취소한 겁니까? 예, 했다가 취소했는데 그게 정확히는 이제 그 맥락을 보시면 누구 의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였는데 제가 말을 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로 인용을 해야 되는 걸 입니다. 식으로 해버려서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정확히 얘기하는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남의 얘기를 인용하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입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바로 취소한 발언이고 그게 인터넷 언론에 떴을 때도 바로 취소했다는 나옵니다. 그래서 취소한 발언입니다. 제가 취소한 발언을 우리가 썼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공식으로 취소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되죠. 죄송합니다. 취소한 발언입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좀 막 땀에 손을 지는 정도가 아니죠. 살 떨렸다고 해야죠, 이번에. 어땠습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출구조사는 그 0.9%포인트라는 지는 걸로 했죠. 지는 걸로 나왔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건 뭐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주 박빙적이니까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0.9%포인트를 제가 이긴다고 나온 것하고는 기분이 엄청난 차이지요. 엄청난 차이고 또 뭐 굳이 저거 하긴 뭐합니다만 저희 이제 개표 순서가 저희 지역 같으면 이제 뭐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겠으면 저희 지역은 이제 불리한 지역, 유리한 지역이 좀 확실히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지역이 먼저 됐기 때문에 아마 TV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출구조사도 지지 계속 지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하여튼
어쨌든 이긴다고 0.3%라고 이긴다고 나오는 것 같고 0.9% 진다고 나오는 건 참 기분 굉장히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졌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지고 아무리 불리한 지역에서 깠다고 해도 선거라는 게 개표 방송 계속 보면서 역전할 확률이라는 게 거의 5%가 아니라 1% 미만인데 아니 이제 계속 지고 있는데 그래도 난 이겨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물론 이제 저 출구조사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개표 와중에도 이제 저희는 살 떨렸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표소별로 이제 쭉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희망을 이 정도면은 이제 소위 우리 쪽 강세 지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들었지요. 네. 하여튼 뭐 기쁨이 2배입니다. 아이고 예. 떨림도 2배, 기쁨도 2배.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네. 그 지역 주민한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까? 예, 물론 뭐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당연히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했고 또 그 이후로 벌써 이제 벌써 4, 5일 지났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제가 당선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도 다니고 오늘도 다니다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국회 가면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이 손으로 뽑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네. 먼저 지금 뭐 시간이 또 막 흐르다 보면요 마지막에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까먹어 버려요. 네, 그거부터 할까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국정의 한 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물론 지역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그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국가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선거 때 계속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정치 변화하고 경제 살리기 이 두 가지가 제일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당연히 그 두 가지를 먼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가 도리겠다 했고요. 네. 정치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왜 바꾸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뭐 강남 3구 말씀도 나오셨겠지만 누군들 참 동료이자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하는 걸 누군들 원했겠습니까?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하던 정치 방향을 바꿔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몸싸움 방지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것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이제 뭐 오늘 마침 제가 원내 부대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18대 국회 마지막으로 운영해서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정말 18대가 악명 높으냐고 스스로 자평하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제 몸싸움 비판받는 부분이 많았던 것인데 그것은 드디어 이제 저는 아주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했고 그거보다는 몸싸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구속되는 겁니다.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어집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동 상정의 시간은 거의 한 9개월 정도, 아주 최대한 하면 9개월 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동 상정이 되는 것으로 되게 돼 있고 그 대신에 직권 상정의 여지를 거의 없어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충분히 의논하고 토론하고 계속 생각하라는 시간을 최대한 주고 9개월까지 주고 그 다음에는 자동 상정돼서 표결을 해라. 표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보장을 해주고 그 와중에 그리고 이제 예산의 경우도 12월 2일까지 통과가 되도록. 그것을 이제 앞에 기간을 좀 늘립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이제 우리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변화죠. 그것보다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이른바 말 바꾸지 않는 정치, 도덕성 있는 정치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는 뭐 아까 소개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지요. 인데 그래서 그쪽 정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뭐 성장률을 높이는 식으로 하기에는 이미 국민들이 또 그런 것, 뭐 성장률 위주로 경제 정책을 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이미 여러 가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하시는 게 특히 소위 상생의 경제가 있어야 된다. 뭐, 양극화라기보다 하여튼 그 소득계층 간의 격차 줄이고
또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이런 것들이 돼 가면서 성장이 되어서 이제 일자리도 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제가 4년 내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문제 전문가이시잖아요. 조세 문제, 세금. 예. 네, 그쪽에 대해서 그나마 좀 다른 분야보다도 좀 더 많이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세금 좀 제가 볼 때는요 그래요. 예. 저도 국세청 출입 기자를 해봤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예. 세금을 늘린다 줄인다 이런 거보다 예. 나 그 체납된 세금. 예. 누구는 뭐 솔직히 국민 중에 막 세금 막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월급쟁이들은 딱딱 8,000원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체납한 사람들 좀 걷었으면 좋겠어요. 체납한 사람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공약에 사실은 뭐 18대 때 그 체납에 대해서 이제 뭐 명단 공개니 뭐 이런 걸 제가 그 고액체납자 그걸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뭐 명단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납을 뭐 100% 막을 수는 없고요. 사실은. 그러나 체납 징수를 좀 더 효율화해서 체납의 그 액수를 줄이는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지하경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탈세 부분 되는 부분, 잘 잡지 못하는 부분, 이거를 하여튼 최대한 잡아내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근로소득자는 흔히 소위 말하는 그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내는데 특히 이제 그 사업소득자들 쪽에서 안 내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제 그 세원 발굴 또 징수 효율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을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으로 승인을 받은 민영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용해서 물론 승인을 철저히 감독을 받는 감시 감독을 받는 그런 민영기관에서 추심 같은 거를 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외국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민영기관이요 철저히 감독 감시를 받는 그 민영기관이 추심도 담당하잖아요. 네. 그거 볼 때 그런 것도 체납한 사람들 누구는 세금 계속 내고 있고 누구는 계속 체납해서 안 내고 있고 예. 국가는 세금 뭐 적게 걸었다고 뭐 세금을 더 늘리네 징세를 늘리네 뭐 줄이네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싸우는데 예. 지금 법적으로만 해도 체납된 거 그거 제대로 거두면요 제가 볼 때 괜찮아요. 그 액수가요 엄청나죠. 사실은 체납도 엄청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탈세 액수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100%는 안 되고요. 네, 하고 그렇죠. 싶으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관 중에 저희가 18대 때 했던 것이 아직은 이제 직접 징수보다는 징수 일부 업무를 이제 추심 업무의 일부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독촉입니다. 그거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하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 일부 권한을 하죠, 일부. 예, 그 권한 일부 이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그 방안도 확대한 방안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또 반면 징세권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권력인데 그것을 함부로 또 민간기관 하다가 이제 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국세청장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법안이 통과돼야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지요. 아니 그 재수씨 성폭행 그 의혹을 갖고 있는 김영태 당선자. 그 다음에 책 그 표절이 아니라 요즘엔 완전 논문 대필까지요. 표절하고 대필은 완전 다르죠. 대필은 완전히 누가 다른 사람이 써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바뀌어지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좀 심각한데요. 심각하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선 이제 가정을 가지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왔고. 그래서 첫째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들도 정말 명예훼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직 밝혀진 건 사실은 사실이라면. 사실 없으니까 제가 이게 이다 아니다는 얘기를 못 하겠으나 사실이라면 이나 가정을 가지고 예단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적어도 출당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탈당을 하시거나 이런 필요가 있겠다.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게 출당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민의 여론이 만약에 재수씨 성폭행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녹취록 사실이 그 목소리가 맞다고 하고 본인은 그걸 또 전부 부인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까지 한 게 드러나면
이건 출당 가지고 안 되죠. 국민의 여론이요. 저희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런 그렇게 그 정도면 예. 네, 당연하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대한민국 국회 입법기관의 한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제발 아니 저는 정말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죠. 동방예의지국에서 예.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소신 있는 목소리 팍팍 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18대 때는 뭐 마치 눈치 본 것 같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예, 아니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당 그거에 쫓아가지고요 당의 개파 뭐 보수 쫓아가지고 자기 말 못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로 돌아갑니다만은 국민들이 정치 쇄신의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을 그래서 이제 자꾸 국민에게 돌려줘라 하는 것이 사실은 갑자기 그렇게 하기에는 경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눈치를 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치를 보게 된 것은 상당 부분 공천권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눈치 안 보는 정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년 후에 나는 송파 의리고 뭐고 난 국회의원 진짜 안 한다라는 각오. 예.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유치중 민한당 총리. 아이고 뭐 그것까지 11, 12. 예, 그죠? 예. 그 뭐 4년만 딱 한다 생각하고 예. 국민과 지역 구민 국가를 위해서. 예. 이제 당 눈치 안 보고. 예. 그러면 캐도남마 제가 자주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정말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또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네. 뭐 정치적인 장래가 오히려 그렇죠. 보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즉생 아니겠습니까? 예, 죽고자 하면 살고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말을 남기고 갔어요. 예, 맞습니다. 야, 이순신 장군이 그거 남긴 말은 진짜 두고두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본보기가 돼야 되죠.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새누리당 이제 전당대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차기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정치의 변화에 대한 그 소신이 분명하고 그런 감각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은 물론 본인이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뭐 완벽이라는 표현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큰 소리 치실 만한 그런 분이래야 국민들의 정치 변화 여망을 담아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12월 대선에서 우리 후보를 그야말로 서포트하는 또는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거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야,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평소에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나의 정치 철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의 정치 철학하고 또 그 물려받은 게 또 있으실 거고. 그죠? 정치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 철학의 부재 때문에요. 너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평론가들이나 언론인한테 많이 얻어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국회의원 하셨으면은 진짜 뭔가 좀 제대로 된 좀 정치 철학 그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갑자기 정치 철학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저희 선친이 정치하실 때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인이고요. 이제 저는 정치가 조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화. 갈등의 조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뭔가 어쨌든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줘. 그러니까 다수결도 필요한 것이겠고 네네.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화를 하기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역시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화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네. 정치인이라면 자기 소신과 원칙은 이때 절대로 화합. 너무나 이렇게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화합을 할 태세가 있어야 한다. 그게 글쎄요, 철학이라고까지 얘기 못하겠으면 제 소신이나 신조 정도는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정치는 협상이고 화합이거든요. 예, 그렇죠. 조화. 예, 조화. 이거를 잘 이끌어내는 게 그게 정치인이죠. 그게 멋진 정치인인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약속 몇 가지 하셨어요. 4년 동안 진짜 내가 소신 있게 한번 하겠다. 이제 눈치 안 보고. 그죠? 그리고 조화와 협상의 정치인이 되겠다. 예. 그리고 또 남은 못한 말 있다. 여기서 하십시오. 못한 말. 못한. 내가 각오.
아니면 나 각오. 진짜 네. 각오야 이제 물론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지키겠다. 저희가 4년 전에 초선 의원이 될 때도 당선 소감으로 했고 이번에 똑같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초선이란다. 네.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근데 이제 4년 지나서 돌이켜 보면은 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과연 중간중간 고비고비에 초심을 잃지 않았느냐? 네. 아마도 그렇지 못한 것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문하신 대로 네. 소신껏 한번 얘기도 해보고 약속 지키고 네. 이런 것이 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네. 얼마든지 정말 100%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끝끝내 노력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그걸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신, 그죠? 예. 그 다음에 대화하는 정치, 예. 그 다음에 초심 잃지 않는. 잃지 않는. 네. 예. 초심 잃을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부를게요. 아, 예.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당신, 그래. 그러면 제가 반성하고 네. 그때부터 또 네. 다시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식을 임신하면요, 기형아가 나올까봐 10달 내내 걱정하죠. 또 아기를 낳으면 아프지 않을까봐. 왜냐면 아기 때 아픈